자, 오늘 중국의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과 관련해서 시진핑이 대만 독립 세력에 경고를 하였습니다. 외부 세력에도 경고했죠? 우리 말리지 마. 이 경고를 했고, 이 와중에 이제 미국은 탈레반과의 이제 고위급 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신해혁명 관련된 기념사, 그리고 미국의 탈레반 협상 내용, 그리고 IS의 이 테러가 있었죠. 그 IS 테러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오늘 세계사 이모저모 일어난 일을 몇 개 살펴볼 거고, 이 비트코인 분위기가 좋은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 비트코인 규제가 조금 있을 예정이라, 아까 장중에 잠깐 살펴봤는데, 비트코인 시세는 큰 변함이 없긴 한데, 어쨌거나, 뭐 큰 악재로 다가올 것 같진 않아요. 비트코인 ETF 상장이 더 좋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요거 관련해서 살펴볼 거고, 베트남의 이 호치민시에서 이제 어린이들을 상대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아직 나노젠 나노코박스 개발 전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을 예정한다는 예정 기사가 있어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재밌게 꾸려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하면서 이 굳이 세계사까지 잘 봐야 되나 이렇게 보는 필요가 있는데, 사실 주식은 하나에만 이 차트에만, 그리고 또 어떤 기본적 분석에만 있지 않고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정세 이런 거 잘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 중요하죠. 예전에 코로나 사태 때 내 주식은 괜찮겠지 하지만 결국 시장이 무너지면서 많은 종목들이 무너졌고, 우리 코스피 코스닥지수가 무너졌듯이 우리 주변국의 세계 정세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식을 하면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진핑 국가주석이 9일, 우리나라는 한글날이죠. 오늘 이 한글날. 자, 이 중국에서는 110주년 신해혁명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완전한 조국 통일의 역사임무는 반드시 하라며 틀림없이 실현될 수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대만하고 통일시키겠다는 얘기죠, 지금. 항상 대만이나 중국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하나의 중국, 우린 하나다. 예전에 갈라졌기 때문에 다시 기필코 통일하겠다. 이런 얘기죠. 아주 강하게 독립 세력들에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자,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에서 대만 독립 분열을 조국 통일의 최대 장애이자 민족 부흥의 심각한 위험이라고 얘기했고, 조국을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끝이 좋지 않다며 엄청나게 강하게 권고한 거죠. 무서울 정도입니다. 어쨌거나 반드시 인민에게 버림받고 역사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며 이렇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또 미국하고 서방 세력에게도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는데, 대만 문제 등을 두고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 등 서방을 겨냥해서 대만 문제는 완전히 중국 내정으로 어떤 외부의 간섭 등은 합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그 누구도 중국 인민이 국가 주권과 영토 보존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 강한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뭔 얘기냐면 미국 보고 우리 무시하지 말란 얘기죠. 우리도 이제 군사력도 좀 되고 괜찮아, 그런 얘기인데, 이 대만하고 통일하는 과정에서 개입하지 말란 얘기죠. 사실 지금 중국은 이 대만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긴장감이 최고조에 있고 무력 시위 같은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시아 정세는 조금 불안한 게 사실이 한 내관이 될 수 있는데, 정말 전쟁이라도 터지면 증시가 순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안 좋아지면 안전자산으로의 이동, 자산 배분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제 정세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주식하고 다 역사는 다 맞물려 있습니다. 자, 공산당 창립 100주년, 지난 7월 1일 날 이 공산당 창립 100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시 주석이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임무이자 중화민족의 염원이라고 단호하게 밝혔죠. 대만 독립 동물을 단호히 분쇄하고 민족 부흥이라는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만이 유일한 올바른 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특색 사회주의만이 유일한 올바른 길이라면서 바로 각종 규제에 들어갔죠. 뭐 사교육 규제, 빅테크 규제, 뭐 부동산 규제, 이 홍다 사태도 이래서 일어났고, 모든 규제가 강하게 일어나면서 아주 중국의 경제가 조금 지금 전력난까지 와가지고 심각해졌고,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발을 빼기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엔 대만의 초대형 무력 시위도 있었죠.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 일부로 간주하고 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통일할 것이라고 공언했죠. 대만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 국경적 연휴일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총 149대, 그러니까 국경적 연휴였었죠. 저기 중국이 그때 149대 군용기를 대만 방공 10몇 발 띄웠죠. 싹 그냥 우리 땅이라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감 고조되면 안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미국 디폴트부터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전력난으로 해서 지금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아슬아슬한 판국에 자꾸 이렇게 긴장이 고조가 되지 않고 좀 완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이 와중에 탈레반하고 고위급 회담을 합니다. 자, 미국이 최장기 해외 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이 여기 탈레반과 고위급 회담을 하는데, 9일에서 10일 이 카타르 도하에서 만난다고 미 고위 당국자들 중에서 현지 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오늘 내일이죠.
만난다고 보도했고, 회담 내용을 좀 보면 이게 납치된 분인 거죠. 이렇게 보면 미국인 마크 프레이스 석방을 좀 압박하고, 이 미국인과 아프간의 안전한 추가 대피를 좀 보장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아프간이 탈레반이나 다른 극단주의 세력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탈레반의 약속 준수. 그러니까 IS나 IS라는 극단 이슬람주의 세력인데 이렇게 가지 말란 얘기죠, 지금. 이런 거에 대한 고위급 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 포용적 정부 구성을 좀 하라고 압박할 예정인데 이게 잘 안 돼요. 아프가니스탄은 이게 잘 안 되는 영국, 러시아 뭐 다 실패했죠. 자, 아울러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 개선 여성과 소녀 등 아프간의 권리 존중, 폭넓은 지지를 받는 포용적 정부 구성을 해라 이렇게 할 건데 이게 만약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이번 회담이 탈레반 정권의 인정인 합법성 부여에 관한 게 아니라 합법성이라는 게 이 탈레반 스스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미국에서 뭐 강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탈레반 스스로 바뀌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탈레반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참 언밸런스하죠. 탈레반이 테러하고 전쟁을 선포해? 좀 이상하긴 어쨌거나. 자, 지난 4일 테러가 일어났는데 이 아프가니스탄도 카불이죠. 여기 이제 이 카불의 에이드가 모스크에서 엄청난 폭발이 들었는데 이게 이 모스크가 대규모 이슬람 신화학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탈레반에게 굉장히 명망이 높은 이런 적이죠. 건물이죠. 근데 하필 여기에 이 추도식을 하고 있었죠. 그것도 굉장히 조금 이 이름이 있는 자, 자비울라 무자히드 탈레반 과도정부 대변인의 어머님이죠. 이 어머니 추도식을 하는데 여기다 대고 그냥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폭발이 발생을 해서 꽤 많은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내무부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 카리오스티 탈레반 가도정부 내무부 대변인이 이번 공격이 급조 폭발, 그러니까 바로 폭발을 급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간인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2명 정도 사망하고 32명이 부상했는데 32명 중에 대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가 더 늘어날 걸로 전망이 돼 있습니다. 탈레반 난리 났죠, 지금. 뭐, 도 용서 못 하죠, 지금. 안 그래도 어머님 추도식인데, 그죠? 그래서 로이터 통신이 이번 폭발이 미군 철수의 카불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공격이고, 배후는 아직 안 드러났는데, IS 이 수행일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높은 거죠. 탈레반이 바로 소탕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많이 편한 거죠. 자, 사건 뒤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카불 시내에서 대규모 IS 소탕작전을 벌였고, 지난 8월 미군 철수 이후에 처음 벌어진 탈레반의 대규모 군사 작전이라고 합니다. 이 ISK가 굉장한 극단적 이슬람 이 적인데 이 이슬람 국가의 아프간 지부가 ISK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의 근거지가 동부 호라산 이 영문으로 이렇게 호산 K가 있죠. 그래서 ISK 그러니까 IS의 이슬람 국가의 아프간 지부가 ISK죠. 이 IS가 리시아에서 부흥할 당시 2014년부터 아프간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조금씩 이렇게 생겨났다고 합니다. 탈레반과는 아주 상급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러하죠. 자, 아프간 토종 무장 조직 탈레반과는 상급 관계인데 ISK가 탈레반보다 훨씬 엄격한 이슬람 유법 해설을 고수한다고 합니다. 아니 탈레반도 너무 엄격해가지고 세계에서 난리인데 얘네들보다 엄격하면은 진짜 엄격한 거죠. 이거는 뭐 거의 극단적이죠. 자, 미국과 철군 평화협상에 이면 탈레반을 배신자로 규정했죠. 니들이 미국하고 평화협상을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시리아에서는 이미 퇴각한 IS지만 이렇게 아프간에 들어와서는 젊은 전사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폭력적인 집단으로 알려져 있죠. 자, IS는 아프간에서 최신 무장 세력임을 표방했고 탈레반보다 경전을 더 원리적으로 해석하고 자신들이 가장 정통임을 내세우고 있죠. 우리가 정통이야, IS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극단적이죠. 현재 지하드, 이슬람 종교를 위한 무장 투쟁, 신을 위한 전쟁, 이게 바로 지하드인데 이거를 표방하는 무장 세력 중에 가장 폭력적인 게 IS라고 합니다. 탈레반이 언밸런스를 하긴 한데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IS의 폭탄 테러 격투자 탈레반이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IS와 전투 돌입했는데 이는 자신들이 18일과 19일 잘랄라바드에 테러를 저질렀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죠. 이 소식을 바로 들은 탈레반이 없음을 이겼다고 바로 테러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탈레반하고 IS는 역시 극과 극입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이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이 받고 있죠. 안타까운데 탈레반과 이 ISK 갈등이 아프간 시민들의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있고 이 내전 때문에 1990년도에 소련군이 퇴각했는데 계속 이 아프간 내전에 지금 쌓여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때 거의 건물도 초토화되고 굉장히 극심한 생활고도 겪고 있고 지금 뭐 거의 극심한 생활고죠. 미군이 철군하고 가장 걱정했던 탈레반의 보복보다 더 걱정되는 게 바로 아프간 시민을 거의 난민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탈레반이 장악했죠. 미군이 빠져나가면서 탈레반이 바로 장악했는데 아프간에 극심한 생활고 왔다고 합니다. 아프간 국민의 93%가 음식을 못 먹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입장인데 지금 굶어 죽는 이런 상황까지 생기는 거니까 되게 심각한 거죠. 이 전기의 문제는 계속이죠. 중국 전력난, 인도 전력난.
우리나라도 여름에 전기가 좀 딸릴 뻔했는데 이러면 전기 관련주 잘 올라가야 되지 않나? 자, 어쨌거나 아프간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전기인데 이 전기를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수입하는데 수입할 돈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발전기들도 작동이 안 되고 사실 아프간이 이제 아편을 많이 수출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마약에 손을 대야 되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자, 미국의 비트코인 얘기로 들어와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조금 좋은 소식들을 전해드렸었고, 그리고 관련주들에 대한 영상도 찍어드렸습니다. 전 영상에 보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있는데 한번 챙겨보시고요. 이 비트코인 ETF가 실질적으로 이 성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제롬 파월의 이 긍정적인 발언, 그리고 게리 겐슬러의 SEC 증권위원장, 이 위원장에서 좀 좋은 발언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 ETF도 상장될 확률이 높고 또 하나 지금 10월 초만 해도 4만 달러 중반에 있던 게 지금 5만 달러 중반까지 1만 달러 가까이 급하게 올라왔죠. 그만큼 비트코인 흐름이 좋은데 약간 우려되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사이버 범죄 위협과 관련해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의 나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는데 사실 조금 중장기로 보면은 좋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비트코인을 조금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음지에서 이 범죄 쪽으로 이용하지 말고 제도권으로 들어와라 이렇게만 잘 정착이 되고 ETF 같은 거 상장하고 나면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의 장부가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자 어쨌건 8일 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 이날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이 랜섬웨어 같은 범죄에 악용되는 일을 막는 방안을 살피기 위해 NSC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NEC라고 그래요. 이게 서로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악용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제도권으로 자꾸 들어와야 사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좋고 비트코인이 점점 좋은 이렇게 좀 효과를 볼 수 있죠. 바이든 행정부가 실제 이걸 실행할지 않을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이렇게 관련한 가상화폐 관련한 전략이 계속 설계될 거고 한 정부 관계자가 행정명령이 없더라도 궁극적으로 정부가 가상화폐에 통일된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건 좋은 거죠. 어차피 자꾸 이 밝은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범죄에 이용되는 것보단 조금 좋은 세상으로 오는 게 비트코인 투자자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호찌민 씨가 이 10월에 12, 17세 어린이 예방접종 예정을 하고 있는데 현번턴 보건부 차관이 보건부가 지침을 개발하고 있고 10월쯤 백신 접종을 시행할 걸로 밝혔습니다. 지금 베트남이 나노젠사가 나노코박스를 개발하고 있죠. 지금 긴급 승인이 거의 다 나와 있는 거고 있는데 일단 나노코박스까지 어린이에게는 못 맞추겠죠. 그렇지만 어린이에게 다른 이제 백신을 맞추려고 예정이 돼 있는데 자, 투안에 따르면 지금부터 연말까지 백신 자원이 부족하지 않고 최소 1억 2천만 도스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2021년 베트남이 18세 이상의 70% 이상을 위한 백신을 공급할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호치민시에만 일단 약 18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5세에서 18세까지 어린이들이 180만 명인데 수천만 도스 미국 화이자 백신, 쿠바의 앞달러 백신을 주문했다고 언급했고 이 두 백신이 많은 나라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예방 접종한 백신이라고 합니다. 나노젠 나노코박스도 연간 5천만 도수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마 생산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나노코박스가 나오면 성인들에게는 이 나노코박스 이 백신을 맞힐 만한 확률이 없죠. 아직 안 나와서 그랬는데 어쩜 빨리 승인 나고 개발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인도에서도 품질 평가를 받고 있죠. 자, 공공보건협회 회장이 레정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건부가 현재 지역 50세 이상 호치민시 50세 80%를 주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단 70% 낮추고 10%는 어린이 주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70% 낮춘다는 얘기는 제 생각에 아직까지 백신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결국 아무리 많이 끌고 와도 이 자국 백신인 나노코박스 이게 나오기 전까지 백신이 부족할 것 같고 나노코박스를 지금 선구매해 놓은 지역들이 꽤 많다고 그랬죠. 제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나오자마자 뭐 거의 다 팔릴 베트남 쪽에서 이런 건데 자국 백신이긴 하니까 글로벌 관리를 갖고 있는 HL100에 좀 좋은 효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주식은 항상 꿈을 먹고 자라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재료 그리고 플러스 기본적 분석 그리고 플러스 기술적 분석 이렇게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 개를 동시에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쨌거나 영상이 뭐 저기 중국 얘기하다 미국 얘기하다 이렇게 되긴 했는데 오늘 그냥 세계에서 좀 일어난 일들 이런 거 보고 재미있게 꾸렸고 앞으로도 이런 영상을 자주 올려서 지금 도대체 우리나라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기고 또 나노젠과 나노코박스와 관련한 일은 무슨 일이 있고 미국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지원 지투 행동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증시에도 실제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주식 투자를 할 때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어떻게 나눠 놓을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꾸준히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